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잉글리시 제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구문 66번부터 70번 문장 설명드리겠습니다. 66번 문장 볼게요. 먼저 단어 보시면은 unconscious. conscious가 의식이 있는 거고요. on이니까 의식 없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rush는 달려들다고요. French. 격분인 분노, 광분 이런 뜻인데요. 필수 암기 단어는 아니고요. strategy, 전략이죠. The first hand란 말은 직접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직접 얻은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직접 얻은이라는 뜻은 사실 거의 나오진 않아요. 자, 대조어가 second hand죠. second hand는 두 번째로 손이 닿은 거니까 중고란 뜻도 있고 간접이라는 뜻도 있고 first hand의 대조어가 되겠습니다. 먼저 볼게요. may have been 다시요. What may have begun as an unconscious, uncontrolled act. 그 다음에 하이픈 사이에 있는 말을 일단 무시하면 되겠죠. could have been 했어요. become 했어요. 그러면 문장의 주어가 보이나요? 주어 못 찾으면 안 되죠? 왓절, 관계대명사 왓절 이렇게 주어를 만들었네요. 그래서 could로 시작하는 게 동사가 되겠죠? 자, what이니까 뭐뭐 하는 것이죠. may 플러스 have pp. 옆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붙으면 이미 지나간 얘기죠. may는 그리고 추측이죠. 할지도 모른다. may have pp는 했을지도 모른다죠. 시작했을지도 모르는 것. 다시 시작했을지도 모르는 것. 그 다음에 이때 as는 뭐뭐로서 전치사죠. 무의식적이고 통제되지 않는 행동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을지도 모르는 것이. 그 다음에 could have become을 일단 가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얘기죠. 될 수 있었다가 아니라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살짝 가정법이 들어가죠. strategy, 전략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as the victor saw first-hand effect. as 다음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접속사겠죠? 접속사 as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접속사 as는 시간, 이유, 비례, 양태, 양보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독해를 많이 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게 수능 모의고사 독해에서는 의외로 이유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victor, 승리한 사람들이 직접 봤다. effect 세 가지죠. 영향, 효과, 결과. 영향, 효과, 결과. 영향을. 그 다음에 갑자기 또 명사가 나와요. 역시 이제 구문을 연습할 때 이런 걸 많이 눈여겨보시는 게 좋은데, 독해하다 보면은, 모의고사 볼 때 보면 이제 마음 급하니까 독해하다 보면은 빠르게 읽어야 되고, 빠르게 읽다 보면은 이게 명사 나란히 나오는 지금처럼 effect 명사 다음에 their action 명사 나올 때, 잠깐 당황스러울 때 있죠. 사실 저 처음엔 대부분 그렇죠. 그럼 침착하게 잠시 구조를 좀 보셔야 됩니다. Their actions had on those they were attacking 됐어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잖아요. 명사 다음에 명사가 바로 나오는 경우에는 아주 높은 확률로 관계사 생략 구조일 겁니다. defect 다음에는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것이죠. 그들의 행동이 had 가졌던 영향. 그거보다는 have on, influence on, effect on이 어디에 영향을 주다잖아요. 원래 have 다음에 있었던 effect가 선행사에 있는 것이죠. 그럼 뭐라고 읽으면 돼요? 그들의 행동이 주었던 영향. 그 다음에 on이 어디에고, does는 사람들도 되고 사물들도 되는데 지금 문맥상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도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잖아요. 갑자기 명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일단 요거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공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주었던 그 영향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래서 무의식적이고 통제되지 않은 행동으로 시작한 것이 그냥 그게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말은 앞에 있는 무의식적이고 통제되지 않은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죠. Rushing their victims. victim은 피해자도 되고 희생자도 되는데 여기서는 아직 죽은 사람 아니니까 피해자라고 할까? 피해자들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with 뭘 가지고? 노래하는 거, 그 다음에 드럼을 치는 것. in French, 격분하면서. 옛날 전작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소리 지르면서 북치면서 막 달려들잖아요. 그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주 무질서하게 막 거의 막 정신줄 놓고 달려드는 것처럼 막 광분해서 눈 크게 뜨고 달려드는 그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자기들이 공격하는 사람들, 즉 공격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을 보게 되면 그건 하나의 전략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소리 지르면 쟤는 겁먹는구나. 자, 맥락 파악되시죠? 옆에 보시면은 조동사 다음 have been는 이미 지나간 일을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원래 조동사 다음에 원형이죠. have pp 쓰면 이미 지나간 일이고요. 매우 중요하죠. 가정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전부 다는 아닌데요. 가정법, 그러니까 이제 뭐 선생님들 중에는 그래서 아예 조동사 플러스 FPP는 가정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100%는 아닙니다. 가정법에 적용되는 경우가 꽤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먼저 가장 많이 나오고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must have PP. 아니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 조심해야 되는 거. must는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린 적 있죠. must는 의무도 있지만 추측, 틀림없다가 있죠. must have pp는 틀림없이 뭐뭐 했었다, 뭐뭐 했던 게 틀림없다고요. may have pp나 might have pp는 아까 보신 것처럼 추측이죠. 했을지도 모른다. 틀림없다보다는 약간은 약한 거고요. cannot have pp, 할 수 없었다가 아니고 했을 리가 없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했을 리가 없다라는 말이죠. must have pp하고 반대말이고요. would have pp는 했을 것이다. could have pp는 아까 옆에서 보신 것처럼 뭐뭐 했을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얘네들은 would have pp나 could have pp는 might, may have pp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돼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쪽은 묶어보면 뭐냐면 전부 다 추측의 말투예요. 틀림없이 했을 거야, 했을지도 모른다, 했을 리가 없어 추측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should have pp. 예,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should have pp. 사실은 문법 뭐 문제나 내신에서는 must have pp가 좀 더 조심해야 된다면 일반 독해할 때는 이게 훨씬 많이 나오죠. should가 해야 된다고요? should have pp는 했어야 한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 한 거예요. 했어야 하는데 왜 안 했을까 이겁니다. 그래서 유감을 표현하고 후회하는 건데요. 똑같은 말들이 ought to have pp, need have pp, 그다음 may as well, 그 다음에 would rather도 뒤에 have pp가 들어가면 거의 비슷합니다. may as well은 뭐뭐 하는 게 낫다고요. would rather는 차라리 뭐뭐 하겠다예요. 얘네들이 have pp와 만나면은 그냥 다 같은 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건데요. have an effect on 또는 have an influence on 또는 have an impact on 또는 그냥 하나의 동사로 affect나 influence가 전부 다 영향을 주다.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죠. 내용이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67번으로 갈게요. 일단 altern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좀 이따 옆에서 정리할 텐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교대로 뭐뭐하다, 번갈아서 뭐뭐하다 이런 말인데 이게 수능에서 2015년, 6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수능에서 이 단어 때문에 엄청 많은 오답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note, 음악에서 note라는 거는 음조, 음색, 그냥 이렇게 읽어요. 또는 음표. 그 다음에 get used to, 뭐뭐에 익숙해지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 be used to 구분하는 거 공부해 보신 적 있죠? be used to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가 있고 be used to 다음에 명사나 동명사가 나올 때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거 다 기억하시죠? 기억해야 되는데 be used to be used to 동사는 바로 be used가 사용되다고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 그거고요. be used to ing만 좀 다르죠?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죠. 여기서 비동사 대신에 get을 쓰면은 익숙하다가 아니라 익숙해지다 이렇게 아주 약간 다른데 비동사와 get은 비동사는 상태고 get은 상태가 변화한다는 의미로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뭐 수능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같은 말이 get accustomed to죠.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 그러니까 동사 쓰면 안 되고요. auditory, 오디오가 들어갔죠? 청각에. 여러분 audible하고 달라요. audible은 그 들을 수 있는 이고요. 읽어볼까요? 만약에 당신이 들어요. alternating set of notes. alternating 뭐라고 했죠? 교대로 나오는 음표 세트. 음의 세트. 교대로 나오는 음의 세트. such as 예를 들어라고 읽으면 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 A, B, A, B, A, B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바로 교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표현은 기억하시고요. Your brain get used to. 너의 뇌는 get used to 몸에 익숙해진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러한 alternation, alternating의 명사형이죠. 자,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반복되는 것에 익숙해진대. 그리고 the activity in your auditory areas again decreases. decrease 동사 찾았습니다. 그럼 앞에 주어가 이렇게 activity 될 것이죠. 자, 너의 청각 영역 속에서의 활동은 또다시 줄어든다. 문제가 복잡한 건 아닌데요.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이런 걸 들으면 익숙해지겠죠. 똑같은 거 들으면은
익숙해진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청각 활동이 줄어든다는 거네. 청각 활동이 줄어든대. 이 한 문장만 가지고 뭐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없지만 요 얘기만 가지고 보면 뭐가 됩니까? 번갈아 가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그게 익숙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네, 청각적으로 별로 신경을 안 쓸 것이다 이겁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패턴이 이미 다 패턴을 읽었잖아요. 이제 다 뻔히 안다면 그다음부터는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그러려니 하겠죠. 네, 이런 얘기로 파악할 수 있겠네요. alter란 동사가 있죠. 이거는 변경하다입니다. 근데 alternate는 좀 다르죠. 자, alternate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읽으면은 교대로 번갈아서 뭐뭐 하는, 동사할 때는 대안해 이건데 아니죠. 죄송합니다. 잘못 썼네요. 동사할 때 이게 동사입니다. 교대로 뭐뭐 하다예요. 못 따라왔네요.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뭐뭐 한다 이거고요. 형용사 할 때는 대안의랄 뜻이 되는 바로 alternative와 똑같아요. 됐죠? alternative 뜻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 alternative는 명사 할 때는 대안 또는 양자택일, 형용사 할 때는 대체 에너지 할 때 대체의란 뜻인데요. 웬만하면 대안이라고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 이제 작은 팁을 드리면 alternative가 뭐 형용사나 명사로 문맥에 나오잖아요. 근데 대안이나 대체의라고 나오는데 그걸 정확하게 대안 대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다른이라고 읽는 경우도 다른이라고 읽어도 되는 경우들이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 대안이 되는 방법이면 다른 방법이라고도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음악 용어로 나오는 애들, 주로 모의고사 수능에 자주 나오는 애들만 조금만 정리해 봤는데, 먼저 노트는 아까 옆에서 보신 것처럼 음표나 음조, 스코어, 점수라든가 뭐 득점이나 또 스코어가 20이라는 그 숫자가 있는데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악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piece, 곡이라는 뜻이죠. 여기다가 masterpiece면은 걸작. 네. 그 다음에 passage는 일반 명사로 쓰일 때,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 문맥에서는 뭐 경과나 뭐 글이라고 쓰이는데 음악에서는 악구나 악절. 그 다음에 pitch, 음의 높낮이. pitch가 동사로 쓰이면 왜 던지다라는 뜻. 그래서 야구의 투수를 pitch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harmony는 조화 말고 음악에서는 화성이라는 거예요. 음악의 조화가 되겠죠 그대로. 네, 자주 나오는 음악 용어들, 특히 note, score 자주 나오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68번 문장 볼게요. investment 투자고요. pull out 땡겨서 밖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인출하는 겁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인출하다는 대표적인 단어가 뭐 들어오죠. 그리고 반대말에 deposit 이제 갖다 쌓아놓는다는 뜻인데 입금하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fear 명사도 있지만 동사로 두려워하다가 있네요. We might all even know that 우리는 심지어 알지도 몰라요. all이 중간에 부사로 들어가서 아주 잘 알지도 몰라요. 대절을 이거고요. X뱅크는 뱅크 X지만 X은행이 was well managed 잘 관리가 되었다. with 뭘로? health investment 건전한 투자. 뭐 건강한 투자 그래도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저 어렵지 않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expec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오형식이죠. 누구누구가 뭐할 것을 예상하면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pull their money out 돈을 인출해 갈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then은 그때 그러면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이죠. 그러면 will fear 다음에 동명사 being the last 마지막 사람이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뭐 마지막 사람이에요? 투부정사가 뒤에서 꾸미고 있습니다. to pull out our money 돈을 인출할 마지막 사람이 될까 두려워한다 이거죠. 가정법이 들어가 있어요. if 주어 과거 주어 조과 동원 하지만 지금 읽을 때는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잘 관리가 됐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돈을 인출한다 그래. 그러면 혹시 다 돈 인출하고 내가 인출할 돈이 없으면은 그동안에 은행에 입금한 거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돈을 인출하는 사람이 되는 걸 두려워하겠죠. 물론 여기서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제가 이 영상 찍고 있는 게 24년 7월 말인데요. 요즘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 7월 말 8월에 관광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인터넷 인터넷 여행 사이트에다가 인터넷은 아니지 하여튼 그 앱에다가
여행 예약을 했는데 여행 예약하면은 돈 내야 되잖아요. 여행비 비싸죠. 해외 가면은 뭐 1,000만 원, 500만 원씩 쓰고 국내 어디 가도 2, 300만 원씩 그래서 관광 여행회사한테 지불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터넷 업체를 통해서 그 중간 인터넷 업체들이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대금 지불 능력이 안 돼서 소비자들이 돈을 냈는데 관광 상품은 다 취소되고 환불도 제대로 못 받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내가 마지막으로 만약에 환불을 받는 게 마지막이면 마지막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죠. 내 돈 날리는 거지. 뭐 하여튼 조금 다른 얘기 좀 해봤고요. 좀 다른 걸 정리해봤는데요. 부정의 표현들 중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the last plus to 부정사가 나오면은 뭐뭐할 마지막 사람. 아까도 인출할 마지막 사람이 되는 게 두렵다고 했는데 지금은 마지막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뭘로 많이 쓰이냐면은 뭐뭐하지 않을 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문을 보시면 He's the last person to betray me. betray는 배신하는 거거든요. 그는 나를 배신할 마지막 사람이야 이거죠. 아, 그는 나를 배신할 마지막 사람이야 그거구나. 이게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이 200명이다. 200명 중에 그 사람이 200번째로 배신할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200번째가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까? 아니죠. 쟤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야. 쟤는 마지막까지 그래도 남겠지.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 그래도 200명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제가 설명할 의도가 없어지죠. 하여튼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로 이거 독해할 때 여러분 나오니까요. The last to 부정사는 뭐다? 안 할 사람이다 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have 다음에 to 부정사는 뭐뭐 해야 된다죠. 거기 yes이 들어가는데 원래 yes은 뭐 그냥 아직이란 뜻으로 쓰이지만 옛 단독으로 부정을 만들진 않습니다. 그러나 have to 부정사나 be to 부정사에 yes이 들어가면 아직도 뭐뭐 하지 않다라는 부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I have yet to receive his answer. 나는 아직 그의 답을 받지 못했어. 쉽게 생각하면은 have to는 해야 된다는데 yet 아직도 해야 돼. 아직도 숙제해야 되냐? 이거는 뭐야? 안 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부정으로 조심해야 되고요. only 플러스 to 부정사. 이거는 뭐 부정이라기보다는 조심해야 돼서 한번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익숙한 건 2번이죠. to 부정사가 뭐뭐하기 위해서가 많고 only가 오직. 목적을 말할 때가 있는데 이거 말고 조심해야 되는 게 1번이에요. 단지 뭐뭐하게 되었을 뿐이다. to 부정사는 명사용법, 형용사용법, 부사용법 세 가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to 부정사의 부사용법 중에는 결과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동작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건데 그 결과에다가 only가 붙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뭘 읽으면 되냐면은 그러나라고 읽으면 돼요. only to는 그러나를 읽으면 웬만한 모의고사 수능 독해에서는 읽힙니다. 이문을 보시면 He did his best only to fail. 그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실패. 그럼 뭐야? 단지 실패했을 뿐이다. 그러나 실패했다 읽으면 되고요. 투투는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아시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는데 이게 또 기초가 튼튼한 친구들은 너무 쉽게 읽는데 이런 거 까먹는 친구들은 긍정 부정 헷갈리면 안 되죠. 중요하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혹시 뭐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투투용법에 부정형이 또 있어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cannot to나 cannot enough. 또 변형 표현들도 이제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때 설명드립니다만 뜻이 뭐냐면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cannot 부정이죠. 그리고 to는 부정입니다. 아까 위에 to가 부정인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뭐가 돼요? 부정과 부정이 만났으니까 강한 긍정 이렇게 여러분 다 배우셨잖아요. enough도 들어갈 수 있는데 똑같습니다. 근데 물론 enough는 원래는 부정이 아닌데 그냥 같이 묶어요. We can't be too cautious. 우리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아. 긍정이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최종적으로 긍정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last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접속사예요. 빈도는 높지 않은데 이게 작년인가 한번 수능인가 평가원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구문에 그 문장이 뭐뭐하지 않도록이에요. 뭐뭐하지 않도록. 같은 말들 중에는 거의 안 나오지만 for fear라는 말도 있어요. for fear. for fear 다음에는 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뭐뭐하지 않도록. make haste lest you be late. 서둘러라. 네가 늦지 않도록.
근데 여기서는 should가 생략이 가능해요. 동사 원형만 써도 됩니다. 여러분 should 생략되는 거 기억나시죠? 주장, 제안, 명령, 요구 이런 맥락에서 생략되는데 얘도 그건 있지만 뭐 수능에서 그것까지 낼 것 같진 않고요. 그 다음 69번 보겠습니다. tricky라고 하면 까다로운이고요. elusive는 원래 illude라는 동사의 형용사인데요. illude는 피하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avoid 같은 피하다랑 다르게 illude는 내 손에 잡히지 않고 피한다. 그 중에서도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데 피해간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나온 형용사로 elusive는 파악하기 어려운이에요. 문장 짧죠? Of all the human emotions. 기억나세요? of가 명사 맨 앞에 문장 맨 앞에 특히 나오면은 뭐뭐 중에서 그래서 out of나 among이랑 같은 거죠. 모든 인간의 감정 중에서 None is trickier or more elusive. None은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더 까다롭거나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없다. D 뭐보다 and B 질투심보다. 자, 이 구조는 앞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known이니까 부정주어죠. 부정주어 다음에 비교급 than A나 as 원급 as A가 나오면 이거는 뭐예요? A를 최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왜냐면 A보다 더 좋은 건 없고 A만큼 좋은 건 없으면 A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거 기억나시죠? 다시 보시면 아무것도 질투심보다 더 까다롭고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건 없어요. 결론. 질투심이라는 게 인간의 모든 감정 중에 가장 까다로운 거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소재 찾기 할 때, 글의 소재를 찾을 때 이런 걸 잘 써먹어야 되거든요. 자, 이번에는 전치사 of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전치사 of를 사전에 펴면 뭐 종이사전은 여러분 안 쓰시겠지만은 어마어마하게 설명이 많이 돼 있어요. 당연한 게 전치사들은 대부분 그래.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그래요. 뜻이 뭐 550개, 100개 나옵니다. 그거는 그 기본 동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get이라든가 take라든가 뭐 이런 동사들도 엄청 많아요. 하지만 우리 수능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다 알 필요 없죠. 자, 먼저 첫 번째 아까 본 것처럼 of 플러스 복수명사는 누구누구 중에서 됐죠? remind, inform, warn, convince A of B가 있어요. remind는 상기시키다, inform은 알려주다, warn은 경고하다, convince는 납득 설득시키다. 여기도 assure도 있고 그런데 이러면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A에게 B를 remind 상기시키다, A에게 B를 inform 알려주다, A에게 B를 경고하다, A에게 B를 납득시키다. 어떻게 읽어요? A에게 B를 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A가 사람이고 B가 어떤 팩트겠죠. 자, 그 다음 rob, 훔치다, deprive, 박탈하다, relieve, 부담 덜어주다, clear, 제거하다, rid, 제거하다. 얘네들 다음에 A of B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A에게서 B를 뭐뭐하다 해요. 그럼 대표적인 게 deprive A of B는 A에게서 B를 박탈하는 겁니다. relieve A of B는 A에게서 B를 덜어주는 거고요. rid A of B는 A에게서 B를 제거하는 거죠. 2번과 3번은 잘 보시면 반대란 말이에요. 2번에서는 A에게 B를, 그럼 뭐가 돼? A에게 B를 뭔가 주는 것 같이 A가 B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3번은 A에게서 B를 대부분 빼앗아가는 거죠. A에게서 B가 없어지는 거죠. 반대말인데 서자 하나 붙고 안 붙고가 우리말에서는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왜 이런 이제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바로 전치사 어부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소유잖아요. 또는 부분을 나타내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개념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convince A of B, A에게 B를 납득시킨다는 건 A가 그 B 사실을 가지게 되는 거죠. 머릿속에. 반대로 여기는 A에게서 B를 박탈한다 그러면 A가 가지고 있었던 B를 뺏어가는 거죠. 소유 부분의 의미가 있죠. 그 다음 ask, inquire 물어보다, require 요구하다, demand 요구하다, expect 기대하다 다음에 A of B가 나오면 이때는 B에게 A를 뭐뭐하다 해요. 2번하고도 완전 반대죠. B에게 A를. 됐나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A하고 B 중에서 B가 사람이고 A가 팩트나 뭐 어떤 일이겠죠. 반대로 가겠죠.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4번 구조는 수동태로 바뀌는 경우에 상당히 까다로워요. 자, 그 다음에
of 다음에 목적격 나오고 투부정사 나오는 거. 네, 여러분 이제 중학교 때 공부하셨던 의미상조, 투부정사의 의미상조로 of 플러스 목적격을 붙이는 경우가 있죠. 다는 아닌데 대부분은 for를 붙이는데 of를 붙이는 경우는 앞에 뭐 있는 경우에 여러분 기억나요? 사람 성질 형용사 가리킬 때 있잖아요. 사람 성질 형용사라는 거는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형용사 있죠. wise 현명한, 또 intellect 지적인, 또 뭐 있나요? polite 예의 바른, rude 무례한 이런 것들 요때만 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볼 일이 없는데 있고요. 그 다음에 of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오면 뭐가 돼요? 형용사. of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가 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of ability는 능력을 가지니까 능력 있는, of significance는 중요성을 가지니까 중요한, 이렇게. 그 다음에 of importance는 important가 되는 것들.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예전에 한번 비슷한 거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초기에서 a description of Jimmy. description이 묘사잖아. 이때 of는 여러분 이때 of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지미의 묘사면은 지미가 한 묘사이냐? 아니고 두 번째, 지미에 대한 묘사, 즉 지미를 묘사한 거냐? 선생님이 얘기한 적 있죠? 뭐가 맞아요? 지미가 묘사한 그림, 지미를 그린 그림 묘사 뭐예요? 모르지. 정답은 모른다. 여기만 보면 모르죠. 문맥에 따라서 쭉 앞뒤 문장을 보고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of 여러 번이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봤는데 기본적으로는 소유나 부분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공통점이 있지만은 읽을 때는 실제로는 완전 다르죠.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여러 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0번 볼게요. figure out, 의외로 많이 나오죠. 알아내다. preference, 선호, 좋아하는 거. gain, 얻다. good, 네, 여러분 이제 많이 아시죠? 보통 good, s를 붙여서 상품이라는 단어로 많이 외우는데 그냥 good도 원래 상품이에요.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거는 이 good이라는 단어가 명사를 쓸 때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 이익입니다. 이익을 못 외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terms는 관점인데요. 이건 좀 이따 정리할 거고요. underline, 밑에 놓여 있는 에서 근원적인. likes and dislikes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호불호라고 요즘 뭐 유행어처럼 나오죠. 그 다음 problematic, 문제가 될 수 있는 입니다. to an economist, 경제학자에게. 그리고 경제학자를 설명하는 관계사절이 보이죠? who succeeds in figuring out a person's preference structure. 성공한, 관계사 플러스 동사니까 뭐뭐한 성공한. in 플러스 ing는 뭐뭐하는 것에 있어서나 뭐뭐할 때죠. 알아내는 데 있어서 성공한. 뭘 알아내요? 어떤 사람의 선호 구조를 알아내는 것에 있어서 성공했다. 살짝 약간 문법적으로 가는데 이 succeed 성공하다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예요. 뒤에 목적어를 쓰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succeed 다음에 동명사를 쓰는 건 없어요. 틀린 겁니다. 동명사를 성공하다는 말이 없고요. 바로 밑에처럼 in 플러스 동명사를 써야 돼요. succeed in 플러스.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하이픈에 나온 말이 바로 앞에 있는 preference structure, 우리가 모를까봐 설명해 주는 건데, 즉 하고 가기 전에, 그 다음에 여기로 갈게요. 일단 하이픈은 꾸미는 말이니까 좀 빼고요. explaining behavior in terms of changes in underlying likes and dislikes is usually highly problematic 했습니다. 왜 읽었냐면은 여러분 동사 찾으라는 거예요. 동사가 뭐예요? is explaining, 주어 이겁니다. 이게 밑줄 친 이유가 문장이 이게 길다 보면 하이픈까지 껴가지고 길다 보면은 막 정신없이 읽다 보면 주어 동사가 갑자기 행방불명됩니다. 침착하게 이렇게 분석하셔야 되겠죠. 선생님 앞에 있는 말은 주어가 아닙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전치사 to 플러스 명사니까 누구누구에게, 즉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꾸미는 말 수식어라고 설명드린 적 있죠. 관계사절도 수식어잖아요. 하이픈 앞에까지는 주어가 나온 적이 없어요. 다 꾸미는 말이죠. 자, 설명하는 것, 행동을 in terms of, 거의 대부분은 terms만 외우지 않고 in terms of 묶어서 외우긴 하죠. 뭐뭐의 관점에서 변화. 어디에서? underlying이 뒤에 있는 likes and dislikes 꾸미는 거죠. 근본적인 호불호에서의 변화의 관점에서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매우, highly는 매우 문제가 된다라고 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말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거예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the satisfaction gained, 만족은 얻었다. 읽어봐도 이상하죠? 동사가 아니죠. 앞에 있는 satisfaction 꾸며주는 pp죠? 얻어진 만족. from consuming one good. is가 보이니까 묵은 게 끝나면 되겠죠. 됐죠? 하나의 good, 상품을 소비하는 것으로부터 얻은 그 만족이 is greater, 더 크다. than 뭐보다? that of another. another는 여기서 another good, 다른 상품. that은 satisfaction의 대명사죠. 대명사 항상 대충 읽으면 안 돼요. 다른 상품을 샀을 때 그 만족보다 더 큰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를 이거잖아. 인지 아닌지를 이해하는 것. 그게 이제 figuring out a person's preference structure를 설명하는 것이죠. 됐나요? 자, 이 경제학자가 사람들이 뭐 어떤 제품을 샀을 때와 어떤 제품 샀을 때 둘 중에 한쪽 제품 샀을 때 더 큰 만족을 얻는다. 그거를 이해하는 바로 그 figuring out을 성공하는 경제학자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어느 제품에 더 선호하느냐를 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뭐 단적인 예로 아이폰과 갤럭시 중에 각자 다르죠. 물론 달라요. 그 누구는 갤럭시를 샀을 때 더 만족도가 높고 누구는 아이폰을 샀을 때 만족도가 높고 다를 거 아니에요. 자, 그거를 제대로 알아낸 경제학자에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 근본적인 호불호의 변화. 호불호도 바뀔 수 있죠. 10년 동안 아이폰 쓰다가 갤럭시 의외로 좋은데 넘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 근데 뭐 중고등학생들은 대부분 아이폰, 아이패드 좋아한다고 하던데. 자, 어쨌든 그런 변화, 그런 어떤 호불호의 변화, 취향의 변화의 관점에서 행동을 설명한다는 건 문제가 된다라고 했어요. 문제가 된다. 매우 엄청나게 된대요. 하나의 제품에서 얻는 만족도가 더 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플을 더 만족스럽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했어. 그걸 알아낸 경제학자에게. 그럼 이 사람은 어떤 한쪽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거의 확정지었는데 변화가 생겨? 사람들의 취향이 바뀔 수 있어? 그럼 머리가 아픈 거죠. 설명이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얘기고요. 자, 단어 보시겠습니다. S를 붙여서 뜻이 바뀌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arm은 팔이지만 arms는 무기입니다. 무기는 우리 팔다리의 연장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 안 돼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커스텀, 그냥 S 없으면 커스텀은 관습이고요. 커스텀스 S 붙이면 수출입세 세금 내는 관세고요. 매너는 그냥 매너는 예절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죠? 매너라고 우리가 우리말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매너는 방식, 매너스가 예절이나 관습이고요. 그 다음 페인은 고통이지만 페인스는 수고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읽다 보면은 painstak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painstaking 혹은 painstaking이 말려 붙이기도 하는데 이게 pain 끊고 staking 아니고 pains 끊고 taking이거든요. 이게 수고하는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good 일반적으로 상품이고 아까 good 그냥 단수 굿은 이익을 조심하라고 그랬고요. means 아주 많이 나오죠. 수단 수입. terms 그냥 term 단수 형태는 주로 기간이나 용어라고 쓰이고요. terms는 관점, 관계, 조건. 관점, 관계, 조건. 관점이 좀 많이 나오고요. odd 그냥 odd 단수 형태는 단수가 s 없으면은 odd는 이상한이나 홀수고요. s 붙이면 확률이나 부조화, 불화. 그 다음에 times 요거는 뭐 어렵지 않죠. 2 times 2배, 2번 이런 말이고요. 그 s 붙이는 단어들 뜻 바뀌는 거 항상 기본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ly로 끝나는 애들 중에 필수 표현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유명하죠. 먼저 highly와 high하고 차이점 중에 이런 게 있죠. highly는 주로 매우라고 읽기도 하고 높게라고 읽기도 해요. 높게라고 읽기도 합니다. 하지만 high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즉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애들이 ly가 붙는 부사고 여기 있는 애들 ly를 띄어도 부사가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ly를 띈 부사는 물리적인 기준을 말한다면 여기 ly가 들어간 부사들은 심리적이고 정도와 관계 있어요. 됐죠? highly는 매우나 높게인데 이 높게는
그 high하고 달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높게 난다 그럴 때 fly high라고 그러죠. fly highly라고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자, 간단하게 I think highly of him 그러면 나는 그를 매우 생각한다. 그건 이상. 그건 이상. 나는 그를 높게 평가한다. 높게란 말도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lately, late는 늦게고 lately는 최근에고요. close는 가까이죠. 그러나 closely는 면밀하게, 밀접하게 이런 말이에요. 이건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short, 그냥 short가 짧게라면 shortly는 바로, 간단히라는, 즉 시간 개념이 좀 가깝고요. nearly는 거의죠. 그냥 near는 가까이고. 그 다음에 deadly, 얘는 사실 얘네들하고 좀 다른데 dead라는 형용사 ly에 붙였는데 이건 치명적인이죠. 죽은 게 아니에요. 치명적인이에요. 그 다음에 좀 관련해서 명사에 ly 붙이면 뭐가 돼요? 형용사가 되죠.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 되는 것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몇 개 정리해봤는데 orderly, 그냥 오더가 질서고요. orderly는 정돈된 질서 있는. cost, cost가 대가나 희생 비용이라면 costly는 대가가 큰, 비싼. 특히 대가가 큰이라고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leisurely, 한 6년 전에 수능에 나왔는데요. 느긋한, 명사 플러스 ly죠. 그 다음에 earthly 또는 worldly는 이 세상에서의 이라는 말로 세속적인이고요. timely, time에 ly 붙였죠. 시기적절한, 우리가 타이밍이라고 하는 그거고요. 또 friendly, 친근한, 친절한. 그래서 많이 말하는 게 eco-friendly, 환경 친화적인이라고 많이 나오죠. monthly, yearly 이런 식으로 month에 ly, year ly 붙어도 뭐 매달, 뭐 연간 이렇게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70번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또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